매주 시간 내가 가진 능력과 작용 원리를 살펴보고 생활 속에 응용할 수 있는 훈련 방법도 알아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한국뇌과학연구원 노영철 브레인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저는 정말 가짜 뉴스가 그렇게 진짜 뉴스 같을 수가 없어요. 아마 한 번쯤 SNS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가짜 뉴스 받아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자 한 국회의원이 가짜 뉴스 방지 법안을 지금 발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 가짜 뉴스도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뭐 사실은 이거 가짜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가짜 뉴스가 뇌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많이요? 네. 있는 그대로 가짜든 진짜든 뇌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가짜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접하다 보면 그것이 진짜라고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뇌는? 네. 그래서 반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것을 사실로 믿어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뇌에서 그냥 일어납니다. 그래서 뇌 자체는 좋은 정보, 나쁜 정보 이런 것을 따로 구분하지도 않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분하지 않고 거기서 전달되는 정보 있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뇌의 그 신경세포들이 정보를 저장하는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짜 뉴스라도 뇌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뇌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 판단은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 경험에 의한 판단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또 가짜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가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연결되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심리학, 뇌과학 분야에서도 여러 차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찾아보면 되게 많은 실험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 2011년도에 바이츠만 과학연구소에서 그 실험을 진행했었는데요. 30명의 실험 참가자들을 5명씩 그룹으로 만들어서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개별적으로 불러서 영화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때 답을 기록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본 바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용들을 대부분 정확하게 기록을 했겠죠. 근데 그 기록 이후에 일주일 뒤에 참가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했는데요. 이때는 그 영화를 함께 본 사람들이 잘못된 대답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답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분명히 일주일 전에 바른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 잘못된 대답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답을 선택해가지고 70%의 참가자가 자기가 정확한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답을 왜곡해서 하는 그런 상황을 실험에서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바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바르게 대답을 했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대답하는 것을 보기만 했는데 자기의 답을 왜곡해서 다시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좀 연구를 하면서 이제 밝혀낸 부분은 그 뇌는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위와 관계없이 받아들이고요. 정보를. 그리고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유리한 정보만을 수집하려고 하는 그런 확증 편향이라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맞다고 믿어지는 그런 정보만을 찾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신념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하게 되면 이게 그 공동체에 속해 있고 또 사람들하고 같이 관계를 가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곳에 그게 맞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신념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럴 때 정보에 대해서도 더 이제 맞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떤 누군가에게 아니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선입견이라는 걸 갖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인가 봐요. 네, 그런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옛말에도 세 사람이 있으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실험들은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 사람의
뇌를 연구해 봤더니 아니면 심리를 분석해 봤더니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성이.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뇌가 어떤 생존을 하는 입장에서 있었을 때 사회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원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다른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결속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의 의견을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조직의 결속력을 공고히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쪽 방향으로 편향성을 가지게 하는 그런 특성을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무리에 속해 있을 때 인간과의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보가 쉽게 왜곡될 수 있다니. 참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 언론의 역할이 참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정보를 공신력 있게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굉장히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정보를 잘 전달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굳게 믿고 있는 사실이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좀 다른 의견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난 경우가 있다고 하면 다른 쪽 주장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고 신념화했던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제 정보가 뭐 진위 판단을 거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이제 맞다고 믿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두뇌 트레이닝이나 뇌교육 관점에서는 자신의 뇌에게 물어보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 신체를 이완시키고 편안히 한 상태에서 자신의 뇌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면 그에 대한 답을 뇌는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혹은 이제 어떤 분쟁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근원적인 원인을 찾고 해안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사고가 유연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의 신체도 좀 이완이 돼야 되는구나. 지금 그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신체가 긴장되면은 그 신체와 연결된 뇌신경 부위도 똑같이 긴장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신체처럼 근육이 긴장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 뇌회로의 어떤 패턴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패턴을 유지하기 위한 뇌작용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신체를 편안하게 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재미있는 뇌 이야기 한국뇌과학연구원 노영철 브레인 트레이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